여러분, 올해 4월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스만 틀면 코스피가 6,600선을 돌파했다. 연초 대비 50%나 폭등했다며 축포를 쏘아 올리는데 정작 거리에 나온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가 텅 비어버린 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화렁장에 누가 돈을 잃었냐고요? 바로 시장의 하락에 베팅했던 이른바 곧버스 ETN 투자자들입니다. 투자 방향이 틀렸으니 돈을 잃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끔찍한 이유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만기일까지 버틸 시간과 의지가 있었지만 한국거래소의 규정과 증권사의 시스템이 그들의 계좌를 강제로 닫아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합법적 단두대가 내려온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금융규제가 거시경제의 폭등과 만나 개미들의 무덤을 파버렸는지 그 구조적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태의 주인공인 상장지수증권, 즉 ETN이 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여러 경제지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ETF와 ETN은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ETF는 자산운용사가 진짜 실물 주식을 사서 보관합니다. 반면 ETN은 증권사가 오직 자기들의 신용만으로 나중에 지수 변동분만큼 돈으로 줄게 하고 약속한 일종의 무보증 파생결합 사채입니다. 실물 자산이 없다는 뜻이죠. 가장 무서운 차이는 바로 만기와 강제 청산 조항입니다.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린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 ETN 상품들 원래 만기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2027년 10월이었습니다. 아직 1년 반이나 넉넉하게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 휴지 조각이 되어 강제로 청산당했을까요? 바로 장 종료 시 지표 가치가 1,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조기 상장 폐지시킨다는 무시무시한 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저런 말도 안 되는 룰이 왜 생겼을까요? 시간을 2020년 4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더 팩트와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유가가 역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가는 무조건 오른다며 개미들이 원유 레머리지 ETN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죠. 증권사들이 물량을 다 소진해버려서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괴리율이 100%를 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금융당국이 칼을 빼듭니다. 동전주로 전락한 파생상품에 묻지마 투기하는 걸 막겠다. 며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지표가치 1,000원 미만 시 강제 청산 규정을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박아 넣은 겁니다. 투기꾼을 막겠다고 만든 이 방패가 6년 뒤인 2001년 하락장에 물려 회복을 기다리던 개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흉기로 돌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곧버스 상품에는 악마 같은 수학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다음 등 포털 뉴스와 경제지 분석을 보면 코스피가 10% 내렸다가 다음 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상승해도 2배수로 추종하는 ETN 상품은 원금 대비 무조건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초 코스피가 폭등하기 전 지수가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횡보하는 동안 이 음의 복리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개미들의 원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운명의 2026년 상반기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와 SBS 비즈 보도에 따르면 1월 2일 첫 거래 당시 코스피 지수는 4,200선이었습니다. 이때 삼성 인버스 2X ETN은 3,300원대로 아주 평온하게 거래되고 있었죠. 그런데 1월 말부터 코스피가 미친 듯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예 안내를 띄울 정도로 지수는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3월 20일이 되자 코스피는 연초 대비 37%나 올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9개 증권사의 인버스 2X ETN 가격은 1,400원대로 완벽하게 반토막이 납니다. 삼성 상품은 무려 59%나 폭락했죠. 그리고 3월 23일 삼성, 미래에셋, KB 등 6개 증권사가 일제히 공시를 띄웁니다. 조기 청산 사유 발생 가능성 사전 안내. 즉, 너희들 곧 1,0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 알아서들 하라는 사형 선고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27일 올 것이 오고야 맙니다. 코스피가 6,600선을 최종 돌파하며 연초 대비 무려 50% 이상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장 종료 시점 삼성과 미래에셋, 신한의 인버스 2X, ETN 실시간 지표 가치가 상장 이후 최초로 1,000원의 벽을 깨고 지하실로 추락합니다. 삼성증권 상품은 985원에 마감되었죠. 공식적으로 조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4월 25일 삼성, 미래에셋, 신한 인버스 2X ETN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종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만기까지 기다려볼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이길 기초지수 종가를 반영하여 일주당 단돈 973.73원이라는 처참한 상환 가격을 통보받았습니다.
연초 대비 무려 마이너스 70%의 손실이 개인의 의지와는 완벽하게 무관하게 영구 확정되어 버린 겁니다. 오는 5월 6일 이 푼돈이 투자자 계좌로 강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증권사들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KB증권은 아예 공시를 통해 장중 대량 매매 간 실시간 보유량 합산이 불가해 HTS 화면과 실제 수량이 다를 수 있다고 대놓고 면책 조항을 깔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발행사가 스스로 인정한 거죠. 이게 과연 천문학적인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이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어처구니 없는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발행한 천연가스물 인버스 ETF 역시 지표 가치가 1,0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상장 폐지되어야 했죠. 그런데 담당 직원이 전산 처리를 누락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NH투자증권 고객들은 강제 청산을 피하고 만기인 2025년 10월까지 버틸 수 있는 뜻밖의 동아줄을 잡게 된 겁니다. 룰을 지킨 개미는 죽고 직원이 실수한 곳에 개미는 살아남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금융의 현 주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비정상적인 폭등장에 대한 엄청난 의혹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올해 4월 경제동향 데이터가 그 불씨를 당겼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1분기 3개월 내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났습니다. 무려 1,900조 원을 불리는 큰손들이 3개월 연속 대규모 순매도를 때렸는데 코스피가 50% 폭등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현재 국내 주식 갤러리는 물론이고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까지 기관들의 휴스퀴즈 기획설이라는 무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나간 빈자리를 국내 연기금과 사모펀드 같은 거대 기관들이 연합해 특정 대형주만 미친 듯이 사들여서 지수를 인위적으로 펌핑했다는 주장입니다. 왜냐고요? 코스피를 6,600선까지 강제로 끌어올리면 복버스에 물린 개미들의 ETN 가치가 1,000원 밑으로 떨어져 강제 청산당하니까요. 네티즌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미들의 물량이 1,000원 규제로 소멸되는 순간 상품 발행사인 증권사들은 위험 회피를 위해 들고 있던 주가지수 선물 포지션을 롤오버 없이 청산하며 막대한 무위험 차익을 거둔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이 1,000원 청산 룰을 역이용하려고 6,600선까지 고의적으로 오버슈팅을 만들었다. 어디까지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도는 썰이지만 외국인의 3개월 연속 매도라는 KDI의 팩트와 맞물리며 엄청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피바람이 부는 사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도미노가 무너졌습니다. 서울경제 4월 30일 보도를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중재안을 이란이 전면 거부하면서 중동 긴장감이 폭발했죠. 브렌트유가 배럴당 122달러를 뚫고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그 결과 N2, KB, 신한 등의 WTI 원유, 인버스 ETN 상품들도 단 하루 만에 10% 안팎으로 폭락하며 줄초상을 치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서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할 유동성 공급자, 즉 증권사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커뮤니티에서는 증권사들이 어차피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상패시키고 수수료만 먹으면 되니까 고의로 매수 호가를 비워두고 개미들의 투매를 유도했다는 분노 섞인 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처박혔다는 증거죠. 극도의 분노와 무력감에 빠진 투자자들은 이제 이 참사를 밈으로 승화시키며 뼈아픈 자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DC인사이드와 블라인드 등에서는 4월 29일 상패일과 5월 6일 상원일을 묶어 개미 강제 헌혈의 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리본을 단 HTS 계좌 수익률 화면이 영정사진처럼 끊임없이 올라오는 복버스 묘지 릴레이는 보는 이들의 가슴마저 먹먹하게 만듭니다. 트위터를 점령한 새로운 유행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생결합증권을 뜻하는 ETN은 이제 개미들 사이에서 엑스트라 트랙, 폰오브즈, 즉 초보자를 노린 추가 함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혹은 거대한 금융기관이라는 포식자에게 완전히 잡아먹혔다는 의미에서 이턴이라고 부르며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있죠. 트럼프의 입과 이란의 고집, 코스피를 펌핑한 한국 기관이 합심한 글로벌 일루미나티의 타겟이 한국 개미였다는 슬픈 농담까지 도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복버스 무더기 상패 사태는 단순히 지수 예측에 실패한 개인의 책임을 넣어 복잡한 파생상품의 구조적 맹점과 통제 불가능한 시장의 폭주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계적으로 작동한 규제가 낳은 대참사입니다. 기관들의 휴스퀴즈 기획설이나 LP의 호가 방기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거나 확정된 판결이 나온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단정은 피해야겠지만 이토록 철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투자자 보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날카롭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